자,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날 때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9월달 임대료 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급한 거를 11번 과세 매출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어요.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 9월 10일로 해서, 그리고 그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계를 현금 유형으로 분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매입 매출 전표에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내용이 신고 서류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 애정 신고를 할 때 이기 애정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가가지고 여기 이자율, 시험에서 제시한 이자율 1.2%, 만약에 거기 이자율이 1.2가 아니면 요 위에 보면 이자율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네, 그거 눌러서 이자율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상호, 층수, 호수, 시험에서 동입력은 생략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 만약에 임차인이 개인이다 그러면 주민번호 입력하면 돼요. 주로 시험에서는 사업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죠, 임대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 입력하고 월세 입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가 있을 때는 관리비도 여기다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밑에 이와 같이 보증금 이자 해서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얼마가 계산이 되어 있었냐면은 요 5천만 원에 대한 9월달 한 달 이자가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1개월 이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 이자율 1.2% 적용했을 때 49,31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기에다 입력해가지고 곱하기 1.1을 어제 했거든요. 곱하기 1.1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공급가액이니까 여기에다 세금 10%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계산기에서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소수 이하는 버리세요. 반올림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딱 종이에다 메모, 종이에다 메모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할 일은 끝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서 저장 단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닫으면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다시 가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자로 거래 유형을 증빙이 없는 유형이 14번 건별 매출이에요. 증빙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14번 건별, 분명히 간주 임대료 건이니까 이거 입력하고, 아까 그 계산기로 계산한 그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면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별 유형이 우리가 앞에서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카드 과세 매출 또는 현금 과세 매출 이런 게 다 공급가액에다가 저기를 넣잖아요. 그 공급 대가를. 건별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 분계는 우리가 이 혼합 분계를 해야 돼요. 이 간주 임대료 분계는 다른 분계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꼭 혼합 분계 해주셔가지고 이 공급가액이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품 매출로.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제품 매출을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세 예수금하고 금액을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그렇게 우리가 수정을 했었다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요 부가세 부분만을 밑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분계는 없어요. 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판매관리비인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가세 신고할 때 돈을 임대인에게 보내줬겠죠.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간주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보통예금이 되는 거고, 차변이 간주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간주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든가 현금으로 받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의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이때 차변은 현금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왜 세금과 공과금이냐?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경비로 처리해야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근데 임차인에게 받아서 하면은 뭐예요? 우리 회사 비용이 아니죠. 임차인에게 받아서 우리가 대신 납부밖에 안 한 거예요. 임차인에게 받아서. 그러니까 받았을 때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예금이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그대로 우리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간주임대료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 부분을 여러분이 그 착오 없이 잘 해내면 이 문제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할 때는 과세기간으로 조회합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조회해가지고 이 간주임대료는 여기 기타, 과세표준 및 매출에 여기 기타 4번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앞 시간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TAT 2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1년에 시험을 만약에 5번 본다 그러면 3번은 나온 것 같은데요. 적어도 2번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꽤 출제 빈도가 그동안 높았던 문제였다. 그 다음에 요 13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 부분도 TAT 2급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었죠. 자,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했던 필요 지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뭐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공급받아서 이것을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재료는 면세 농산물 또는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고, 그걸 가공하거나 제조해서 만든 판매할 재화는 과세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만약에 복숭아를 농장에서 사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복숭아는
면세 농산물입니다. 그죠? 면세 농산물로 통조림을 만들면 농산물을 가공하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과세 제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일반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가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의제하여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죠.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이 아니죠. 계산서,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거나,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를 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정표 등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거예요. 수령 합계표, 이것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사야 되겠죠. 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은 복숭아를 판매를 하는 사람이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면은 사업자야 계산서 발급이 되잖아요.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나 현금 영수증 발행하려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그게 발행이 되잖아요.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당 적요에 적요 번호를 이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6번 적요를 입력하면은요, 원재료 의제 매입세 차감이라는 적요인데, 이걸 넣어야, 이 적요를 입력해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전표 입력할 때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자동 작성되도록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이나 추가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중소제조업으로 주로, 중소기업 제조업이죠. 보통 시험에는 이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중소제조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104분의 4가 공제율이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어떤 모의고사 시험에서 본 것 같은데, 음식점인데 법인 사업자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어디선가 문제를 본 것 같아요. 음식점.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음식점에 대해서는요, 법인에게는 106분의 6만큼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고요,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그리고 유흥 음식점은 102분의 2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104분의 4,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혹시 법인 음식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106분의 6으로 공제율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율 요 두 개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제 매입세의 공제는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를 체크합니다. 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그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이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직접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구매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과세 음식점 업자라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서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제조업만 해당이 돼요. 중소제조업이나 개인 사업자 제조업. 그래서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거래를 누구로부터 해야 되겠어요? 쌀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그 야채 같은 걸 살 때 사업자로부터 마트에서 사야 되겠죠? 마트에서. 자, 수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 문제를 할 때는 우리 삼일전자가 컴퓨터 제조업체가 아니라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왜 이걸 줄까요?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면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4분의 4는 좀 외워야 되겠다. 104분의 4. 근데 가끔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렇게도 나온 적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6분의 6도 하나 알아두셔라. 자, 첫 번째 거. 자, 이 통조림 제조하는데 꽁치를 샀습니다. 평화수협에서. 그러면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계산서니까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도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잖아요.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이 매입 매출 전표에 무조건 입력합니다. 자, 9월 11일로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를 거기 작성 일자에 있는 날짜 있죠? 네, 9월 11일. 9월 자, 분명 유형을 먼저 잘 선택해야죠. 매입한 건데 면세 매입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번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번이고요. 품명에다가 꽁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 반드시 넣어야 돼요. 수량은 꼭 넣으세요. 자, 단가도 있으니까 입력해주면 공급가액 350만 원 나오죠.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평화수협이죠. 평화수협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여기 1번 해줘야 돼요. 전자입력. 분계는 밑에 보니까 섞여 있습니다. 현금 50, 외상 300. 그러니까 혼합으로 3번 선택해야 되겠네요. 혼합해 주시고 자, 원재료 350에 요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랬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요 적요 이 칸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적요 코드 도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고 6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선택하고 확인해 주세요. 여기다 6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이 자료가 넘어가요. 네.
이런 것은 적용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을 현금하고 외상매입금으로 나눠야죠. 자, 대변에 101번 현금이 50만원 나갔고, 또 대변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251번, 외상매입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눌러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평화수협되면 되겠네요. 자, 차변의 합계 350만원, 대변의 합계 350만원. 일치하죠? 네. 일치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자료는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자, 정어리가 면세죠. 면세를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매입 매출표에 가면은 카면이라고 하는 매입에 카면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네, 날짜가 9월 12일이죠. 9월 12일. 자, 매입 매출 전표 가보세요. 9월 12일로 바꾸시고 유형에서 보시게 되면 카면 여기 있죠. 58번. 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58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사 물어보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였죠. BC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품명에다가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네, 강남마트. 아니, 죄송, 강남마트가 아니고 정어리죠, 정어리. 예, 정어리. 예, 수량은 꼭 넣으시라고 그랬죠. 50상자. 50을 넣으면 돼요. 단가 없는 것은 지나가도 됩니다. 공급가액에는 100만 원인가요? 네, 동그라미 잘 세세요. 100만 원 맞죠? 1 플러스 2번. 코드는 여기가 이제 강남마트죠. 강남마트.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예. 전자세금은 카드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분계. 무슨 분계죠? 카드 분계해야 되겠네요. 한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카드 결제니까 카드 분계를 했는데 정어리가 원재료거든요. 통조림 회사니까. 근데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는데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 외상 매입금으로 안 고쳐져요. 고쳐지면 이걸 여기서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분계를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카드로 하지 마시고 외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외상 매입금은 맞았는데 거래처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강남마트에는 카드 결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마트에 외상 매입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BC카드에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는 바꿔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BC 카드로. 예, 분계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밑에서 매입 매출 전표가 이 분계 자동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부는 자동 분계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왜 BC카드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남마트에 카드 결제하고 강남마트에 외상 있다고 안 하잖아요. 카드사의 외상진 거지. 그래서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BC카드가 되는 게 맞고, 자, 원재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적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건이면 이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6번 확인, 이게 되어야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가 또 하나 있었죠. 3번 자료.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통조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거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입력을 하면 됩니다. 보니까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외상매입금이다 이거예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박어부가 거래처가 됩니다. 자, 날짜는 여기 납품 날짜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9월 13일. 9월 13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 유형에 보시면 매입을 했는데 이런 공급 계약서 이것은요 정규 증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면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건이 뭐냐? 면세 재화를 매입했는데 증빙이 없다. 면건. 그러니까 이 수산물 공급 계약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규 증빙이 아니에요.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 아닌 임의의 증빙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건, 증빙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60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유형을. 자, 품명에는 뭘 샀나요? 고등어. 고등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수량은 꼭 넣으라고 그랬죠? 90상자. 그리고 이제 금액에다가 1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입력하셨죠? 자, 거래처는 박어부가 되겠죠. 302로 박어부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외상했잖아요. 그럼 외상분계하면 되겠죠. 2번. 자, 외상매입금 박어부 맞았고요. 원재료 맞습니다. 이 원재료의 적요를 6번을 넣어줘야 돼요. 6번 엔터. 6번하고 탭키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골라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도 되고요. 그냥 여기 6 입력하시고 탭키 엔터 쳐야 되는구나. 엔터 치는 것보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마우스로 하는 게 좀 여기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로 6번. 자, 유형을 우리가 53번 면세 매입, 계산서 매입, 그 다음에 카면, 신용카드로 면세제와 매입한 거 카면 58번, 그 다음에 지금 면건이 몇 번? 60번이었네요. 면건까지 이렇게 유형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전부 다 적요에 원재료 적요를 입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작성하러 가야 될까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만들어졌는가 봐야 되겠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 보세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가면 관리용, 신고용 탭이 있는데 작성은 관리용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세 기간으로 조회를 합니다. 7월부터 9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넘어와 있죠. 공급자 강남마트 정어리 50개. 자, 공제율을 확인해 주셔야 돼. 104분의 4로 돼 있는지. 기본값이 104분의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기업은. 그렇게 문제를 내면 이 문제에 한해서 음식점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기를 106분의 6으로 고쳐줘야 되겠더라 이거죠. 예. 그렇게 문제 나온 적은 제가 보기에 기출문제에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냥 통조림 제조업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박어부. 네, 박어부 거 있고요. 공제율 104분의 4. 그러니까 매입가에게 104분의 4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화수협거 350만 원에 104분의 4.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여기 밑에 아래쪽에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 화살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합계가 나와요. 계산서에 13만 4,615원, 신용카드에 38,461원, 농어민 매입분에 69,230원. 그래서 합계가 여기 있는데 요 합계를 여러분이 또 종이에다가 메모를 딱 해놔야 돼요.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전부 원재료로 다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만큼은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만 2,306원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대신에 원재료에서는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가 되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요 분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을 우리가 종이에다가 메모해줘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요걸 회계 처리하기 전에 요걸 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닫지 않으면 되죠. 이거 보고 하면 되니까. 뭐 적기가 힘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잘 저장 단추 없으니까 닫으면 저장이 되겠네요. 자, 242306 이제 메모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일반 전표에 가면 돼요. 이렇게 계정 대체하는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이건 회계 처리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지금처럼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만 해줘야 되는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로 왔으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이런 건 입력해야 돼요. 예, 과세기간의 종료일, 지금 2기 예정이기 때문에 거래 날짜를 9월 30일로 해야 됩니다. 자, 9월 30일로 우리가 부가세 정리한 이게 60만 원짜리가 아마 앞에 시간에서 그거 그 임대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때 이거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차변 또 선택하시고 부가세 대급금 그 위에 135번 보이네요. 예. 금액은 아까 그 금액 242306 대변 원재료 이 원재료의 적요를 타개정 대체로 넣어야 되느냐? 과거에는 넣었는데요. 여기 지금 6번 적요, 아니 6번이 아니라 이 8번, 이 타개정 대체 8번을 넣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보통 재고자산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쓸 때 우리가 타계정 대체를 넣잖아요. 근데 의제매입세의 공제권은 타계정 대체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략하시고 금액만 242306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마 시험에서는 타계정 대체 넣어도 지금 맞는 걸로 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과거에 타계정 대체로 했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우리가 지금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됐는가 한번 볼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작성합니다.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시고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권은 매입세액 중에 이 매입세액 중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14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14번에 세액이 268306이잖아요. 이거 눌러보시고 오른쪽에 상세 내역을 보시면은 의제매입세액 신고서 농어민 매입하고 의제 총합계 242306 이렇게 자세한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탭키를 한번 눌러보시죠.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 268306에다 놓고 여러분 키보드에 TAB 탭키 눌러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3번에 의제 매입세액 43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2306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면 된다 이거죠.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그러면 조회한 다음에 저장 하시고 닫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결과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수행 결과에 아까 계산서는 우리가 53번 면세 유형으로 했죠. 그래서 혼합 분계해가지고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나누어서 처리했고 원재료에 적요 6번 꼭 넣어야 되고요. 예, 적요 6번 이거 꼭 넣어야 되고 수량도 꼭 넣어야 돼요. 예, 수량도 챙겨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증빙은 이제 58번 카면으로 BC카드로 정어리 구입한 거. 이거는 그 카드 분계하니까 안 됐었죠. 그래서 외상 분계해가지고 거래처를 이렇게 BC카드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원재료에 적요번호 6번 꼭 넣어야 되고요. 이것도 수량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수량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3일 거는 이제 60번 면건 계약 농어민과의 계약서 요거 면건으로 해야 되고요. 예,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 분계를 했었습니다. 원재료에 6번 적요 코드 꼭 넣어야 되고 수량 90개 꼭 챙겨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외상 매입금으로 외상 분계했기 때문에.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요 과세기간으로 조회하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공제율은 꼭 확인하시라.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104분의 4고 음식점 법인기업이다 그러면 106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딱 적어놨다가 이 숫자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해라.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리고 대변은 원재료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전표의 9월 30일자에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여기 주의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원재료는 원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제공품으로 투입이 돼야죠. 제품 생산에. 제공품으로 투입된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이나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의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의 대체를 표시해 왔었습니다.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회계 처리할 때 원재료 대변에 적요 8번 이때는 생략한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요거 이 책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4번째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